인터넷에서 회자되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공포 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울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에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었다. 운이 좋게도 학교 근처에 저렴한 가격에 원룸을 구할 수 있었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새 집으로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상당히 좋았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창문 필요한 가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공간은 상당히 아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자꾸만 물건들이 내가 놓아둔 위치에서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피곤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난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어 계속 깨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인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갔다. 부엌으로 비춰지는 달빛 아래에서 그곳에는 정말로 이상한 것이 있었다. 한 여성의 실루엣이 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놀라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은 그 여성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뭔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불을 켜고 소리쳤다. 하지만 불이 켜지자 아무것도 없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나는 그날 밤을 넘겼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견뎌야 했다.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빠져들곤 했다. 정말 그 여성이 유령이라도 되는 걸까 싶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했다. 거울을 보니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렇게 맞은 지옥 같은 날 밤 나는 또다시 무거운 눈꺼풀을 견디며 잠들기 직전이었다. 또다시 부엌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차마 확인하러 가지 못하고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방 문을 천천히 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잠가둔 문이었을 텐데 벌떡 일어나서 방을 둘러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나는 이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집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이 건물의 지난 세입자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몇 년 전 이 방에서 한 여성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나는 서둘러 다른 집을 알아봤고 빠르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 원룸을 지나칠 때면 그곳에서 느꼈던 섬뜩한 기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 이후로 내가 느꼈던 그 특히 안락하지 못한 감각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 그 방에 새로 이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길고도 유명한 한국의 공포썰 중 하나는 바로 밤길을 걷는 소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은 다음과 같다. 늦은 여름밤 한 소녀가 친구 집에서의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집에 가려면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다. 소녀는 이 길을 수없이 지나갔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귓가를 서두르던 중이었다. 골목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발자국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고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뒤쫓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리가 끊임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소녀는 무서운 마음에 점차 걷는 속도를 높였고 마침내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이제 그녀는 거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소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소녀는 골목을 빠져나가 집과 가까워질수록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으며 곧장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그녀는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소녀는 조심스럽게 현관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골목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안심하려던 그때 그녀의 시야에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대문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소녀는 숨죽이며 그 화분을 응시했다. 순간 그 뒤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하얀 얼굴을 가진 괴상한 형상의 존재였다. 얼굴은 지나치게 매끈하고 하얗게 빛나고 있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다. 그 존재의 눈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입은 너무도 크게 찢어져 있었다. 그 입에서는 느리게 입가를 올리며 소름 돋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녀는 공포에 질린 채 문고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창문 너머 소녀와 눈을 맞추고 있었고 시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꿈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두려움에 떨던 중 그 존재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고 소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이후로 소녀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골목에서는 심야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녀의 경험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퍼져났다. 이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공포감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밤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고 혹시 모를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전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며 그중 어떤 이야기는 독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긴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실제와 무관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대학 기숙사에는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었다. 매년 5월 15일 자정 기숙사의 아무 방에서나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괴담은 오랜 시간 흘러오며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 그저 옛날 이야기로 치부될 뿐이었다. 기숙사에 거주하던 수지라는 학생은 이 이야기를 흑백으로 프린트된 낡은 종이에서 읽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에 흥미가 많았던 수지는 이 괴담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깊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며 놀라워했지만 투명인간이나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가 그 이야기를 처음 접한 지 몇 주가 지난 5월의 중순이었다. 기말고사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던 그녀는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다 지쳐 침대에 눕게 되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어렴풋한 두드림 소리가 수지의 귀를 간지럽혔다. 일어나 앉아보니 소리는 꿈속에서 들리던 그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가 방문을 노크하고 있었다. 똑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수지는 혹시 꿈을 꾸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아픔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공포스럽게도 두드림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잠시 무서워하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까 보았던 괴담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는 현실일 리가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수지는 노크 소리가 계속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이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정확히 12시 15분이었다. 두드림은 여전히 계속됐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그녀를 휘감고 있었지만 결국 문에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누구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두드림은 멈추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온 낮고 쉰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고 왔다. 나 잊었니? 수지는 방 안에 불을 켜져 있는지 확인하며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났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애달픈 감정이 묻어나왔다. 그녀는 뒤에서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고 갑작스런 충동에 문을 열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순간 오래된 괴담의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행동을 저지하게 만들었다. 대신 수지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기숙사의 복도는 조명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이상하게도 외부 조명들이 전부 꺼져 있었고 그녀는 조금 전 자신을 두드렸을 무언가가 복도에 숨어 있을까 봐 두려웠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잠에 들지 못했다. 밀려드는 공포와 의심에 사로잡혀 밤을 꼬박 새웠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동이 튼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전날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로 모든 친구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그저 우연이라며 넘겼지만 몇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은 수지의 경험을 듣고 난 뒤로 기숙사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5월 15일에는 누가 기숙사의 복도를 지키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떠돌았다. 수지 자신도 경험 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해마다 같은 날이 다가오면 몸이 저절로 긴장하곤 했다. 무엇이 기숙사의 문을 두드렸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는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오며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괴담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이 기묘한 괴담은 새로운 학생들에게도 전해지며 기숙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수지의 경험담은 마치 전설처럼 후대에 전해졌다. 어느 날 밤 그녀가 경험한 것이 단순한 장난일지 혹은 기묘한 현상이었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